한국과 악연이 있는 일본에는 세 종류의 한국계 제1교포가 있습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일본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한국계, 즉 자이니치가 있고, 어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어떤 이들은 북한 국적을 갖거나 더 친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건데요.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여자 유도에서 은메달을 따낸 허미미 선수처럼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이 모여 일본 내에서 민족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번에 일본 고교 야구 무대에서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국 야구의 자존심이라 여기는 고시엔 무대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한 건데요. 전통에 따라 전국 방송 NHK를 통해 한국어 교가가 재창됐는데 가사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동해 바다 건너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교가는 아주 도발적이죠. 해석에 따라 일본 정벌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우리 동포가 세운 이 학교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세워 한국의 역사를 한국인이 제대로 가르치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본 고교야구 정복기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 사회에서 제1교포, 특히 자이니치라 불리는 이들은 흔히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교토국제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단순히 지역 명문을 넘어 일본 전국구 명문으로 발돋움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라 23일 동 도쿄 대표인 간토 다이이치 고교와 우승기를 놓고 결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계 학교가 일본 고교 야구계의 중심 무대인 고시엔에서 거둔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를 넘어 일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고시엔 무대에서 한국어 교가가 전국에 방송되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이를 큰 도발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폭력을 예고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본 경찰과 한국 총영사관마저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교토국제고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무대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무대에 처음 등장한 2021년 한국어로 된 교가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자 많은 일본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교토국제고와 제1교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질 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국계 학생들과 제1교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일본 내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은 이 사건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교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NHK가 동해를 동쪽의 바다라는 일본어로 번역해 방송하는 소심하고 음흉한 반항이 이뤄지기도 했죠. NHK는 동해라는 표현을 동쪽의 바다로 번역해 내보내며 고시엔 중계라는 역사와 전통은 지키면서도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역사적 이슈를 교묘하게 비껴가려 했던 겁니다. 참으로 일본인스러운 꼼수다 싶은데요. 그러나 교토국제고의 박경수 교장 선생님은 이 번역이 학교 측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학교는 한국어 교가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왜곡된 번역은 NHK의 책임임을 분명히 지적하기도 했죠.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는 일본인 1억 2,300만 명을 신도로 거느린 거대한 종교 같은 종목입니다. 매년 일본 열도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는 초대형 행사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리그 자체는 그대로 진행된다 싶을 정도로 고교 야구에 미쳐있는 점이 특징이죠. 단 한 번 멈췄던 것은 2020년 코로나가 유일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대회의 무게감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고시엔 야구는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리는 고교 야구 대회를 통칭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주최해 3월 열리는 봄 고시에는 선발 고교 야구 대회, 아사히 신문이 주관하는 8월 여름 고시에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로 불리는데요. 무려 1915년 시작돼 올해로 106회를 맞은 여름 고시에는 마치 프로야구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선수와 학생이 일본인이라는 교토국제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 교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식 인성과 예절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것이 우익들의 분노 포인트였겠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일반 관람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교토국제고 경기가 이뤄지는 날엔 매일 일본 경찰과 주일 한국 공관이 바짝 긴장하며 경호를 높인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는 일본 경찰에 이미 학생과 선수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선수들도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서 기존과 다른 출입구를 통해 야구장에 들어가야만 했죠. 그래도 속상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쓰고 있는 만큼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이 학교의 성장은 그 자체로도 극적인 서사입니다. 1963년 개교 이후 교토국제고는 한때 전교생이 15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장도 너무 작아 외야 연습을 다른 구장에서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교토국제고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점차 명성을 쌓아갔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선생님들이 월급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국적의 학생들만 받는 정책을 버리고 한일 연합학교로 전환한 이 결정은 교토국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한국식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공고히 하는 데 더 힘썼습니다. 교토국제고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특히 한국 관련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조선통신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교육하는 시기죠. 뿐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장도 최대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기 때문에 외야 연습은 다른 구장을 빌려서 해야 할 정도로 영세한 학교라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연합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더해 야구부를 만들어 일본 사회에 녹아들면서도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소문난 야구 명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수 신성현과 전 LG 트윈스 유격수 황목치승 등이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하죠. 광복 이후 이른바 제1조선인들은 또 다른 끊이지 않는 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선거권을 잃고 외국인으로 차별적 관리 대상이 됐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상당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손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간 창고를 빌리거나 조선인이 소유한 건물을 개조해 학교를 설립하는 식으로 교육을 이어갔죠. 정식 학교로 대접받지 못하다 2003년에 이르러서야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학교가 된 슬픈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처음 학교의 성격을 바꿔 일본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일본 놈들에게 학교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이런 교토국제고는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온 일본의 한국어 교가를 울려 퍼지게 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7번이나 울리게 만들면 일본 고교 야구를 씹어먹어버리는 저력을 보여줬죠. 올바르고 건강한 교육을 받아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는 동양지제를 키워내는 교토국제고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